자, 지금부터 우리 14번 문제 풀이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옳은 것입니다. 자, 주제는 공동사용이네요. 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옛날식의 표현이고요. 올바른 표현은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 사용은 공동 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동 사무소는 최소 요건은 개공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개공이 자격증이 있든 없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형태 관계없이 심지어 분사무소끼리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문이고. 자, 2번. 개공은 등록관청 자격증 유무, 개공의 종별 등을 구분하여 공동사무소 설치한다. 아니에요. 공동사무소는 개공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공은 개설 등록, 인장 등록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사무소만 함께 쓸 뿐이지 모든 건 각자 책임이에요. 네 번째,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신고서 등록관청 송부한다. 자,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죠. 공동사무소를 쓴다는 것은 A와 B가 함께 쓰고요. A 사무실에 B가 넘어온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A 사무실을 함께 쓰기 때문에 이들이 허락하는 동의서가 이 B한테 가야 돼요. 그 동의서 이름이 뭐죠? 바로 승낙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유일하게 승낙서란 명칭은 어디에만 나오죠? 공동사무소. 다시 합시다. 공동사무소를 한다면 기존 개공에 무엇을 발해야 한다? 승낙서. 승낙서는 어디서만 나온다? 공동사무소. 공경기라서요. 5번은 틀린 거 보이네요. 그때 등록증 4번이 아니고 등록증 4번이라 키워드는 저 뒤에 나와요. 딱 한 번. 정확히 말하면 이분 아주 예외적 한 번 나오고 여기는 안 나와요. 우리 승낙서 얘기죠. 승낙서. 예. 자, 15번 문제는 뭐 1번 틀린 거 바로 보이고요. 나머지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사무소 이전 볼까요? 자, 틀린 거 1번. 개공은 중개사무소 이전 한 때 사후죠. 이전 한 날로부터 사후 10일 이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스톱하세요. 16번 1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동사 외울 때 개공을 기준으로 하세요. 개공 전, 개공이 된 후. 이건 반드시 이렇지는 않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푸세요. 개공이 되기 전에는 시행령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게 통상적 그래요. 대다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개공이 나서는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이고요. 이거는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죠. 예. 자, 됩니다. 시행령. 명칸이니까 좀 이상한가요? 시행령이라고 고쳐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합시다. 사무소 이전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등록증은 개공되고 나서 받는 거 맞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은 시행 규칙이 있을까요? 대통령령이 있을까요? 그렇죠. 시행 규칙이 있다. 금방 해결되죠. 자, 계속 봅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 신고,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주된 사무소재 등록관청. 자, 분사무소 나오면 이거 빼고 다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그렇죠. 중개보수죠. 2번. 개공이 중개사무소 이전 한 때에는 이전 후의 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 이전 사실 신고. 무조건 사후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사무소 이전은 다 사후적이에요. 네 번째, 세 번째인가요? 개공이 중개사무소 이전하고자 할 때 등사죠. 등록 중에 등, 사무소의 사. 자, 간단하게 합니다. 이전 신고할 때 소리 어떻게 된다고요? 등사. 등이 뭐죠? 방금 했죠?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외운다면 등사라고 외우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신고시 등록증, 송부시 등록대장. 자, 4번. 개공의 사무소 이전 신고시, 송부시 정부되는 서류 다르다. 이게 어떻게 외웠다고요? 이전 신고시 등록증, 송부시 등록대장. 다시 합시다. 신고할 때 뭐? 등록증, 송부시 등록대장. 자, 5번 봐요. 분사무소의 경우 이전 전과 이전 후 업무지역 변경이 된다. 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개공은 업무지역이 전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서울에서 인천 가더라도 서울에도 전국을 할 수 있고 인천 가서도 전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지역, 이전을 하면 업무지역이 바뀐다 해도 하면 틀리죠.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개원 전국이기 때문에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 참고로 기억하세요. 만약에 중개인,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이 사무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전국 어디라도.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뭐 요쪽 좀 단계 쓰죠. 칠판 관계 때문에. 관내, 관에 이전합시다.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관을 왜 이전합시다. 둘 다 관을 왜? 인천
부평구로 갔어요. 자, 있던 상태에서 어디로 갈까요? 대전으로 갈까요? 대전 유성구로 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요. 노란색 잘 봐요. 이전 전, 이전 후에요. 서구에 있을 때는 이 시 도니까 인천까지 일할 수 있었어요. 자, 시, 군구 바뀌었죠. 관할 외 이전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역시 인천이죠. 그런데 인천에서 대전으로 갔어요. 둘 다 관할 외로 갔는데 하나는 동일하고 하나는 달라요. 즉, 여러분이 유의할 것은 이 부책 제6조 2항의 개공인 중개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국이기 때문에 바뀐 게 없지만 이들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17번에 3번이 답인데 이거 간단해요. 신고시 뭐라고요? 등록대장. 송부시 등록대장 맞나요? 아니에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신고시 등록증, 송부시 등록증 둘 다 틀렸어요. 자, 올바르게 합시다. 이전 신고할 땐 등록증 세 글자, 송부할 땐 등록대장. 우리 숫자 1, 2, 3, 4처럼 외우시면 돼요. 신고시 등록증, 송부시 등록대장이라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3번이 옳고요. 나머지 다 틀렸죠? 볼까요? 1번.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의 개공에 관련 서류 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7번 문제 이걸 좀 더 이해를 하시려면요. 서부 노트, 제가 노트하면 서부 노트예요. 26페이지 중간에 그림을 한 번 더 보죠. 그거 보면 사무소 이전 이관이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때 10일 이내 신고하는데 10일도 잘 나오시면 밑에 등사라고 밑줄이 돼 있죠. 이때 송부라는 글자 보지 말고 일단 관내, 관외란 글자를 먼저 보세요. 관내는 어떻게 재교부 할 수 있고 관외는 재교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관할 외로 갈 때는 이 사람의 이 거는 서류 등록대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 등록증, 신청할 때 등록증이 있는 곳에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이 사람의 관련 자료 보내주세요 라고 송부 요청을 합니다. 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송부가 됩니다. 이때 오른쪽 하단에 적합 여부 확인하면서 등록대장, 등록신청,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다시 보게 되면 여기서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요구하게 돼 있고요. 17번에서 주의할 건 이거예요. 관할 외로 갔을 때 송부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2번 종종 등록관청은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적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죠. 저도 문제집을 만드는 입장에서 적시, 지체 없이 이렇게 쓰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건 반복입니다. 적시가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에 어디죠? 부동산 거래신고 할 때 신고필증 적시교부, 신고필증 적시교부 하고요. 또 하나가 휴업된 상태에서 휴업 재개신고, 재개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적시 이때고요. 나머지는 지체 없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거나 실제 시험은 적시를 날짜로 고쳐가 나와요. 답 3번이고 4번. 송부소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행정형벌이 나오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합시다. 사고를 친 곳. 자, 요거 가지고 갑시다. 자, 사고는 이곳에 했어요. 사고. 그리고 적발은 여기서 됐습니다. 적발.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혼낼 수 있는 것은 서구청장일까요? 부평구청장일까? 무조건 사고라고 했죠? 여기입니다. 여기. 5번. 개공이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인가요? 100이죠. 자, 앞에서 했습니다. 100만 이하 같은 거 한번 적어봐요. 개명 이후에 보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8번은 동일 문제죠. 자, 19번 문제 좀 봅시다. 옳은 것이 답 3번 됐네요. 이전 신고 시 어떤 서류? 등사. 송부할 때 등록대장. 꼭 기억하고요. 자, 1번부터 봐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 종전 등록관청의 사무소 적합 여부. 아니에요. 항상 사무소 이전은 사후예요. 2번. 개공의 중개사무소 이전하기 10일 전에 이전 전. 아니에요. 전부 다 사후입니다. 4번. 중개법인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분사무소 소재 등록관청. 아니죠. 분사무소 나오면 이거 빼고 다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중개보수죠. 정리합시다. 분사무소는 중개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5번. 사무소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등록증 변경사항 기자여 개공에 교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할구역 외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할 내냐, 관할 외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관할 내로 가면 재교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는 재교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학원에서 배우실 때 중개수수료와 비슷한 행정수수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들어봐요. 행정수수료 할 때 자격증 등록증 신고증에서 자격증 개설 여러분 응시 원서 쓸 때 나가고 자격증 재교부에 나가고 그리고 등록증은 개설 등록할 때 나가고 등록증 재교부할 때 나가고 세 번째 설치 신고할 때 그리고 신고증 재교부할 때 이렇게 6가지를 배웁니다. 한데 그때 모의고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무소 이전일 땐 행정수수료 무료이다. 이런 문제 나오는데 틀린 말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 양식을 여러분이 안 보셔서 그래요. 양식을 보게 되면요. 재교부 할 수 있다 하면 안 하는 거죠. 이땐 기존 거 쓰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안 나가요. 하지만 재교부 할 수 있다 했으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관행 비용 같은 거 들어가요. 얘도 나가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답이에요.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재교부 하게 되면 등록증 재교부처럼 팔아요. 맞습니다. 자, 20번 봐요. 이건 그냥 박스 보세요. 개공은 중개사무소 이전 한 때는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과정 신고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해서 답 1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계 지어가면서 문제 풀이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노트 이제 27페이지 보세요. 중개 업무. 자, 중개 업무에서 실제 시험 나오는 건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건 참고로 보세요. 중개인 파트너 업명되어 있죠. 과거에 한 18회, 17회까지는 한번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은 한 시적 종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자꾸 이렇게 과거, 한 지금 중개업을 하더라도 한 40년 이상 하시던 분들이에요. 40에서 50년. 그래서 연세로 따지면 70에서 8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세대의 경우, 밑에 선생님들의 경우는 이 타임머신 타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부칙으로 뺐냐 하면 이제는 좀 주된 이 영역에서 빠졌다. 그런 개념의 법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자, 밑에 당구 표시 3개도 참고로 보시고요. 거기서 볼 건 이겁니다. 첫 번째. 개공의 종별에 따라 업무 범위 차이는 있으나 중개대 성물 차이가 없다. 여기 잘 나오죠. 자, 이제 법인의 겸업인데 요거 좀 그대로 두고요. 자, 파스 좀 하고 들어갑시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중개법인과 특수법인부터 얘기합시다. 중개법인 그리고 특수법인. 자, 일단 중개법인은 주된 업무가 중개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겸업. 우리 책에 있는 거죠. 노트에 6개입니다. 더 이상 못해요.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이 특수법인은 자기들의 주된 목적, 자기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단위 농협은 금융업이죠. 자, 그리고 나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경우의 수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기는 여기 있는 겸업을 여기 붙이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중개업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시다. 지금 중개법인은 중개업도 기본적으로 중개업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6개의 겸업을 할 수 있어요. 자, 6개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하지만 중개법인을 제외한, 즉 개인이에요. 개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인 개공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개인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증을 갖춘 개공은 역시 중개업은 할 수 있어요. 뭐 중개업자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겸업 6개라고 적을까요? 요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에서 사채업 해도 돼요. 대부업 해도 되고 뭐 같은 말인가? 하여튼 그런 것도 해도 돼. 기타 등등 어린이 유치원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 달리 말해 중개인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이들은 중개업 가능하고 6개 더하기 알파인데 이렇게 적으면 참 좋은데 여기에 아니고요. 5개입니다. 5개. 경공매를 못해요. 자, 요 관계 먼저 기억하고 들어갑시다. 자, 주된 업무 주업 사항에서 중개업 필수 등록 요건인데 겸업 사항 보시면 10회 때부터 25회까지 줄기차게 나왔어요. 자, 1번이 관리 대행업, 관리업이라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컨설팅업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죠. 근데 1번, 2번은요. 대상이 없어요. 관리 대행과 컨설팅은 없어요. 하드 3번 보시면 개공을 대상이란 말이 있죠. 반드시 대상은 개공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더 갈게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겸업 6가지가 또는 5가지도 할 수 있었죠.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이건 어떤가 한번 봐요. 이건 하나의 문제입니다. 개인인 개공이
법인의 중개법인이죠. 중개법인에게 경영기법 제공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중개법인이 개인인 개공에게 경영기법 제공. 자, 위에 게 맞아요? 아래 게 맞아요? 자, 위에 게 아래 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어차피 개공이 개공을 대상으로 그래서 3번 다시 보면 어차피 겸업하려면 개공되어야 되거든요.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개공 대상이다 꼭 기억하고요. 이를 프랜차이즈업이고 4번은 주택과 상가만 분양 대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양 대행업인데 갈려 보시면 세대수, 완공 여부, 면적 등 제한 없고 높이도 제한 없고 하되 토지는 못해요. 주산 복합이라 기억하고 5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 부수된 용역업이라 하면 안 돼요. 용역의 알선이에요. 알선. 마지막 경공매 이렇게 되죠. 하되 6번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경매가 있고 공매입니다. 이거 실제 현업에 가시게 되면 공매가 더 위험해요. 그리고 공매는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뭐 생각 없이 당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자면 어설프게 해서 그래요. 그리고 경매는 상당히 쉬워요, 여러분. 쉽습니다. 한 초보자가 한 6시간 정도 하면 오피스텔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오피스텔 사주택 해가지고 그 무진장 쉽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대다수 정보지 가지고 해요. 정보지. 절차 같은 거 뭐 가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절차를 몰라 경매 못한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나 민법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대다수 오피스텔 주택 같은 경우 경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개의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충분하고요. 가능합니다. 자, 하여튼 이 경매 공매 있고요. 자, 그리고 권리 분석이 있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갈까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우리 순수 이론적입니다. 요 수직으로 보세요. 경매와 공매가 있다면 경매가 더 위험하다는 가정이고요. 권리 분석은 어떤 사과 모양의 껍데기입니다. 썩었으면 안 먹으면 되죠. 하지만 양질이라고 생각하니까 한입 베니까 안에서 상해 있다. 기분 더 더럽죠. 바로 이게 매수 신청입니다. 베고 나서 아유 안 좋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것은 껍데기, 밑에 게 더 위험하죠. 따라서 경매를 매수 신청한다면 달리 말하면 입찰 신청이에요.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은 경매를 매수 신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제한된 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떤 것을 풀어야 되겠죠.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대법원 규칙 그 있어요. 대법원 규칙 개공 안에 그 우리 법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법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수 신청 대리인 자격을 줍니다. 그땐 가능해요. 그래서 방금 했던 그런 것들이고 자 이제 제가 파란색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개공이 되면 경매를 권리 분석하거나 공매를 권리 분석하거나 공매를 매수 신청하는 건 다 돼요. 자 나머지 그 외 개공 이런 거 한번 쭉 했는 거 읽고요. 그 밑에 비교 보수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용인 좀 봐요. 자 고용인은 위에 보시면 이제 사용인 캐로 되고 고용인 캐로 돼요. 이게 원래 명칭이라기보다 종종 명칭이라고 할게요. 저도 제 입에 사용인 하는 말 자주 나오죠. 예전에 이것을 사용인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바뀌었어요. 그 말이죠. 그리고 자격증을 갖춘 소공과 없는 보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위의 표는 이 소공과 보조원의 차이점 일단 자격증 유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억하시는데 공통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직원은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임의 고용입니다. 임의 고용. 그리고 고용을 하게 되면 신고하듯이 그럼 해고할 때도 신고해야겠죠. 그래서 고용을 알림 효과 때문에 고용 신고와 해고 신고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고용 자 해고라 적을게요. 줄여가 고용할 때는 일을 하기 전 여기 중요합니다. 업무 개시 시험의 단골 메뉴죠. 여러분 시험에 업무 개시전이 한 몇 군데 더 나오지만 좀 그때마다 제가 정리해드리고 해고는 10일에 10일. 그래서 둘 다 10일, 둘 다 업무 개시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임의적 고용, 그리고 고용하면 고용 신고, 해고 신고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의 비결이라고 기억하죠. 금지 행위, 이중소서, 그리고 금의 비밀 준수, 결격 사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의 비결. 자 그리고 이제 책임을 좀 보세요. 차이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차이점 보면 보조원에 보면 단순 업무 그리고 여러분 직무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소공이 실무교육, 응수교육 대상인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했다 치고 이제 책임 볼게요. 여러분의 의 소공과 보조는 업무사행위 모든 업무 아니에요. 업무사행위. 여기서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중개 업무죠. 그래서 중개 업무에 국한하여 움직입니다. 국한하여.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글자 숨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간주죠. 이때 민사 책임은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대로 읽으면 되죠. 형사나 행정. 한번 가볍게 볼까요? 밑에 표 가지고 해도 됩니다. 밑에 표를 보세요. 민사 책임에서 사용인은 고용인께 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사용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이때 과실은 모든 과실, 주산적 경과실이고, 그리고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했기 때문에 개공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부진정의 연대 책임, 이유도 없이 책임을 졌으니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민사. 자, 형사는 사용인은 3년에 2천 또는 1년에 1천, 달리 말하면 징역 또는 벌금이고, 그리고 이들의 잘못, 지도 감독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개공, 그를 고용한 개공도 함께 혼나는데 징역 보내면 좀 너무 야박하죠. 야박하니까 벌금 정도입니다. 하되 고용인의 벌금과 개공의 벌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조에 규정된 벌금이라여 경중을 따지게 되고 우연의 크기에 따라 일치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러하진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지구는 관리상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개공이 자격취소나 등록취소나 결격사유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지도 감독을 잘못하여 받는 벌금이기 때문에 이는 책임을 지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게 되면 면피, 즉 면체부가 주어지고, 자, 행정 책임은 딱 한 번 나왔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장 등록 볼까요? 자, 인장 등록 글자 봐요. 등록을 하는데 뭘? 인장. 자, 인장 등록은 도장이란 개념인데요. 그 도장은 인장인데 이건 제도권의 도장을 써라 해서 등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다 보면 등록이란 글자와 신고란 글자, 승인 글자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메모를 좀 해야 돼요. 제도.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등록이란 글자가 나온 데가 있고요. 신고란 글자가 나온 데가 있고 승인이란 글자가 나온 데 있어요. 승인부터 할까요? 자, 등록은 인장 등록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인장을 변경 포함이에요.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게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개설 등록 이렇게 되고요. 자,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건데 공제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거래정보 사업자의 운영규정 승인이에요. 그 나머지는 신고요. 자,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 원칙은 개공과 소공인데 고용인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개공과 소공이 나온 게 연기인이라고 기억했던 거 기억하죠? 연수교육 기본윤리 인장 등록. 그리고 어떤 일 중개행위 할 때인데 손님 오기 전에 해야 되죠. 중개행위 용어로만 씁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를 위하여 사용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업무 개시 전이에요. 하지만 예외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합시다. 누가 한다고요? 개공과 소공이 하고 언제 중개행위 용도로. 원칙은 어떻게? 업무 개시 전. 예외로 동시에. 자, 동시라고 하는 게 예외인데요. 개공이 개설 등록할 때, 소공의 고용 신고할 때. 자, 변경은 사후적으로 여러분 7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등록하면 되고, 중간 표에 그림이 많이 나오죠. 자, 일단 법인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구별하되 분사무소는 원칙과 예외로 갈라집니다. 원칙은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걸 쓰면 되지만 없다면 대표자 보정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개인과 소공은요. 막 도장 못 쓰게 하려고 가족관계 등록부와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에 자신의 이름 가로 세로 7mm, 30mm 해서 7월 30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당구 표시 두 개 있죠. 첫 번째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사용은 여러분이 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다. 양가로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인정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등록 개공하고 하더라도 이건 그들의 문제지 계약 당사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제재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나중에 거래계약서편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0번 문제 보죠. 그 30페이지. 휴업과 폐업은 전부 다 사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2번과 3번만 잘 기억하면 돼요. 휴업과 폐업은 사전이고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입니다. 하지만 휴업이 된 상태에서 연장하거나 재기업할 때는 전자와 직접 둘 다 가능하고 여기서 직접이 전자가 된다는 것은 인터넷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시고 자, 등록증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휴업 밑에 나오죠. 신고. 일단 원칙은 3월 초과하고자 사전적.
초과한 경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양갈로 2번에 1번에 1번인데 과거 기출문제 틀린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휴업하고자 할 때 휴업 신고한다. 두 번째, 휴업한 경우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이 3월 초과죠. 3월 이상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으로 외워두세요.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원칙은 6개월이고 예외로 변경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밑에 제재는 100만 원 이하 가투로 앞서 말씀을 제가 다 드렸고요. 자, 이제 휴업과 업무정지 비교인데 공통점은 여러분 가볍게 보시고요. 차이점 중심으로 보시되 특히 휴업은 내가 원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 중에도 사무소 이전과 폐업이 가능하고 뭐 문제 안 생겼죠. 개수 등록도 가능해요. 하지만 업무 정지일 때는 사무소 이전까지 가능하고 폐업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폐업하고 개수 등록할 수는 없다. 정지 기간 동안은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4페이지 문제 좀 볼까요? 문제 조금만 보죠. 자, 타당한 것인데 1번 법인인 개공은 전국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중개사무소재 시도 관할구역 각각 업무지역이다. 아니죠. 자격증을 갖추면 전국 어디라도 외칠 수 있고요. 2번 등록관청은 개공으로 보는 자가 즉 개수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과거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을 얘기해요. 업무지역 범위 초과하면 업무정지다. 자, 요것만 참고로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중요했지만 극히 안 중요합니다. 지금은 중개법인의 6개의 겸업을 초과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고요.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이 업무지역을 초과하게 되면 업무정지인데 요즘이 잘 안 나와요. 참고로 보세요. 자, 3번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이 공인중개사 고용인으로 고용하면 업무지역 전국일까? 부모 따라가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공을 개입을 시켜도 시도밖에 못해요. 하지만 자격증을 갖춘 개공은 전국이죠. 이 사람 밑에 있는 중개보조원도 역시 전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따라간다. 이렇게 보세요. 자, 네 번째 볼까요?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다시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하여 중개할 경우 그 정보망이 공개되지 않은 관할구역 외도 될 거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입니다. 거래 정보망에 가입, 공개된 것에 한하여 관할구역 외라고 합니다. 자, 5번 현행 법령은 개공의 종별에 따라 개공에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 범위 구분하고 있다. 아니에요. 업무 지역은 차이가 있지만 취급 종목은 차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5가지죠.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정재단. 자, 이번에 1번만 보세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도 중개법인 겸업 업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부수적으로 집었나요? 특수법인은 중개업까지 하지 중개법인의 겸업은 할 수 없다 했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3번 문제는 준원 문제죠. 자, 3번은 일단 여러분이 스스로 푸는데 자, 저는 대화합시다. 시도지사 나오는 데가 세 군데 꼭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중개인의 업무지역, 자격지소, 자격정지는 자시도 꼭 나와요. 그리고 등록증, 개공, 그건 누굽니까? 등록관청.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죠? 거래정보 사업자와 협회. 이렇게 연결을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작년까지 신고관청이 있지만 이제 등록관청이라고 해야 돼요. 자, 이제 66페이지 4번. 4번에 3번만 볼까요?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도 전국으로 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면 만약 종전 등록관청 외의 지역 변경할 때 업무지역 바뀔까? 앞서 했죠. 인천 어디에 있었죠? 인천 서구에 있었나요? 인천 서구에서 인천 부평구 같은 관할 외인대로 동일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다가 답이죠. 자, 5번 문제 여러분이 하시고요. 6번도 5번, 6번 더 이상 안 풀어도 돼요. 자, 이제 7번 볼까요? 개공의 겸업 사유에 대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관리 대행 맞고요. 개발 계획 상담을 컨설팅업이에요. 세 번째, 완공 유무 관계없이 주택가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며 4번, 경영기법 제공은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4번 틀렸죠. 5번, 주거 이전의 부수적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공이 되어야 가능해요. 자, 8번 옳은 거 볼까요? 1번, 토지 분양 대행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주택가 상가만. 2번, 중개업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아니에요. 위탁입니다. 일종의 위탁 발화하는 거죠. 누구한테.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용역 알선업 소개만 하고요. 여러분 중개업소 가면 이게 턴테이블 같은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사 가기 위한 이사짐 센터 있는 거 많이 보셨지 싶어요. 자, 세 번째, 주택가 상가나 분양 대행 가능해요. 네 번째,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사무소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옛날 문제라 했죠. 중개인의 업무 지역을 초과하게 되면 업무 정지고
중개법인이 6개 겸업을 초과하게 되면 상치다. 이건 참고 문제입니다. 이게 답이고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자,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경매를 매수 신청 또는 경매를 입찰 신청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가능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법원 행정처장의 실무 교육을 듣고 지방법원에 등록 또는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를 권리 분석, 공매를 매수 신청 또는 경매를 권리 분석하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개공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이제 9번 볼까요? 중개법인의 중개업무 겸업에 관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가능한 업무 범위 볼 수 없다. 2번. 오피스텔 분양 규모 관계없이 분양 대행 가능하다. 3번. 미분양도 가능하다. 4번. 이게 틀렸네요.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면 경매 부동산에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또는 명도를 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차후에 나오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매장에 여러분 법원에 나중에 가시게 되면 가까운 데 한번 가보세요. 이 부동산 사러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봉투를 줘요. 이 봉투 안에 글자 써 넣을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대신 좀 써달라 이것입니다. 신청까지 가능해요. 신청. 자, 10번, 11번 같은 문제인데 자, 저는 좀 긴 거 하겠습니다. 11번하고 넘어가죠. 자, 겸업 가능한 거 몇 개인가 기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2번 중개의뢰인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업이죠. 디귿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 대상 벌써 틀렸죠. 우린 개공 대상이란 걸 밖에 못 봤습니다. 리얼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주택의 분양 대행업. 이게 리얼이었나요? 리얼 분양 대행업이죠. 미엄 상가 분양 주상복합이라고 기억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비업 중개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제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이지 용역업 아니죠. 자, C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 상담 매수 신청 대리업 가능하죠. 따라서 5개입니다. 3번이고요. 자, 12번은 여러분이 그대로 보셔도 되겠죠. 자, 이제 고용인 문제가 좀 남았네요. 자, 고용인 부분부터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